갈게. 우와. 내가 가기 전에는 많이 해주고 가요. 여러분들 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게 좀 일이죠. 2차 공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요. 0도 작거나 같대요. 이거에 해가 3분단 얘기예요. 네. 친구들, 자, 이거 풀리려면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S축이 있어. 자, 우리가 이걸 떠나서요. 이걸 떠나서 얘는 일단은 그냥 FS라고 봐요. 네. 그럼 우리 이 친구를 그려서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색칠할 거잖아. 그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는 X축보다 아래의 영역이에요? 위 영역이에요? 아래 연합? 아래 영역이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아래 영역을 색칠했는데 네. 지금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대요? 3밖에 없대요. 그러면은 얘는 지금 두 번 들어간 거니까 X축 위에 있거나 X축 아래에 있는 영역 중에 만족하는 게 뭐밖에 없다? 3밖에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네. 그래프가 X축이랑 접하고 요 좌표가 3이면 네.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자, 요 선 위에 있으면 Y가 얼마예요? 요 선에 있으면 Y가 얼마야? Y 얼마야 여기? Y 0이지?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가 0이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 친구는 지금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그리고 Y는 0을 그려서 이 친구가 이 친구보다 더 위에 있는 영역을 색칠해달라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X축 아래에 있는 부분에 있는 친구들은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치면 만약에 얘가 지금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해봐. 그러면은 우리가 원하는 거는 X축이 이 함수보다 위에 있는 영역을 색칠해봐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거기가 이 친구의 그래프가 이 곡선보다 위에 있는 영역은 어디예요? 여기가 알파라고 하고 베타라고 하면 어디에? 알파 베타 사이야? 알파 베타 바깥이야? 요 사이야? 바깥이야? 유연 사이야? 바깥이야? 바깥이야? 영어 작거나 같은데? 사이겠죠? 껴있어요. 어? 껴있어요. A, 알파랑 베타 사이. 그렇지. 자, 한번 다시 해볼게. 잠깐만. 이 점이요. 네. 내가 여기를 A라고 해볼게. 그럼 이 점은 A, 요거 집어넣은 거지. A로 하면 되겠다. 먼저 P라고 줄게요. 네. P, P 집어넣으면 AP 제곱 플러스 BP 플러스 C였겠죠. 네. 자, 이 값은 이 점의 Y좌표죠. 네. 자, 이 Y좌표는 현재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점의 Y좌표잖아. 이 점이요, 네. X축 아래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Y축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Y좌표만 봤을 때는 얘가 지금 현재 양수요, 음수요? 음수지. 왜요? 왜 음수예요? X축 밑에 있었어요. X축 밑에 있는 거예요. 다시 좌표를 생각해봐. 우리가 좌표에서 점을 읽을 때 잘 들어. 좌표는 X와 Y가 같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면 여기 점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네. 이 점의 Y좌표는 어떻게 읽을 거야? 얘기해 줬잖아. 어디다가 뭘 내린다 했잖아. Y축에. Y축에 수선? 수선의 발을 내려요. 그죠? 네. 그럼 이 점의 Y좌표랑 이 점의 Y좌표가 서로 같을 거라니까, 그죠? 그런데 이 점의 Y좌표는 이 원점보다 아래쪽에 있죠. 네. 그러면은 이 점의 Y좌표는 양수야, 음수야? 음수잖아. 왜요? 원점보다 Y좌표는 위로 올라갈수록 Y가 커지고 내려갈수록 Y가 작아져요. 작아지잖아요. 네. 맞나요? 그러니까 얘가 지금 원점보다 크다는 건 양수고 원점보다 아래 있으면 음수라는 거잖아. 그럼 이 점의 Y좌표가 음수라는 얘기는 이 점의 Y좌표가 음수였을 거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Y좌표가 음수인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를 y다 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럼 이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얘기는 누구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예요?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얘가 얘라네. 맞아요? 네.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에서 네. y 좌표가 뭐보다 작거나 같은 거 0보다 작거나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어디입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거기가 어디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아까 말했잖아. 다음 이걸 연결시켜봐. x축보다 아래에 있으면 y좌표가 뭐라고? 음수라며. 그러면 우리가 y좌표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색칠해달라고 했는데 그럼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그래프야? 위에 있는 그래프야? 아래에 있는 그래프겠죠? 그래서 여기가 색칠이 될 건데 들어가? 들어가니까 이만큼이에요? 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이 범위가 있죠? 빨간색 범위가 있지? 이 빨간색 범위의 이거 누구에 관한 식이야? S. 오! 얘가 y는 맞아. 근데 x에 관한 식이죠. 문자는. 그지? 그럼 해가 뭐로 나와? X. 자 그러면은 이 빨간색에서 x의 범위를 읽어요? y의 범위를 읽어요? 해가 x의 범위로 나와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누구의 범위를 읽어야 돼? x의 범위 읽는 거죠? 빨간색에 x의 범위를 읽는 거야? 자 빨간색의 x는 자 이 점의 x 어디에? 알파. 알파! x는 알파야 여기. 네. 이 점의 x는 얼마예요? B 베타. 이 점의 x는 베타예요. 그럼 우리는 지금 여기와 여기 사이에 있는 x인 거잖아. 그러니까 x가 지금 알파보다 오른쪽이지. 자 여기서 잘 봐. 알파보다 오른쪽에 있다는 건 이 값이 알파보다 커 작아. 자 이것 봐. 여러분들 잘 들어. 여러분들은 지금 좌표가 제대로 입력이 안 돼 있어. 자, 잘 생각해봐. x축이 있어. 여기가 알파야. 여기에 있는 값들은 알파보다 커져. 커요. 이런 알파로 물어서 그런 거야? 아니, 사가 있어요. 여기 뭐 들어와요? 정수. 5. 그래. 여기 또 6. 얘가 4보다 커져고. 크다고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기가 알파예요. 여기가 오른쪽에 색칠될 거잖아. 그럼 알파 x 여기 들어있는 x들은 알파보다 커져고. 크죠? 등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들어가요. 그 다음 여기는요. 베타보다는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여기 있는 x들은요. 베타보다 작죠? 등호 들어가고요. 이 범위가 이 분홍이의 범위인가요? 네. 이게 얘를 만족하는 해인 거예요. 이렇게 푸는 걸 2차 부등식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근데 보시다시피 그래프를 그래서 문제를 푸는 거죠. 네. 자, 앞으로 3차 부등식, 4차 부등식, 유리 부등식, 무리 부등식, 지수 부등식, 삼각 부등식 또 뭐 있을까? 또 등등등등. 오케이? 네. 이런 부등식들은 지금 봐봐. 우리가 이렇게 푸는 이유를 설명했잖아 저번에. 만약에 2x 빼기 4가 0보다 작다를요 이렇게 풀고 앉았으면 나는 혼낼 거예요. 왜? 야 넘겨서 2로 나눠 할 거 하잖아. 그죠? 넘긴 다음에 2로 나누면 x가 2보다 작다 나오잖아요. 네.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풀어? 그지? 근데 얘는 넘기고 자식구가 돼야 안 돼. 안 돼. 그래서 새로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야. 근데 이걸 안 받아들이면 어쩌자는 거야? 자, 새로운 방식은 뭘 그려서 푸는 거야? 그래프. 그래요. 근데 자꾸 그래프를 왜 안 그리고 푸시는 거예요? 그리고 푸신 분들은 잘하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고 있나? 새로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야. 왜? 마찬가지야. 자, 이제부터는요, 봐봐. 어떤 애가 이렇게 한 거야. 선생님, 2 곱하기 3은요, 2 더하기 2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6이에요. 잘했어.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건 이해를 잘한 거야. 근데요, 17 곱하기 18입니다. 그랬더니요, 걔가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17 더하기 17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하면 큰일 나. 너 나중에 사회자리 세자리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그래도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이렇게 곱해서 문제를 푸는 거야 라고 알려줬더니 이건 안 받아들이고 자꾸 이렇게 풀려고 하는 거야. 그럼 내가 뭐라 그래야 돼? 알려야지. 이건 어떻게 한다 쳐도 이건 어떻게 할 건데
이거 뭐 117을 16번 더 할 거예요? 그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그러니까 네. 새로운 방식인 거라고. 이 방식도 틀린 건 아니야. 그치? 근데 새로운 방식을 알려드리는 거라고. 얘는 왜요? 이 기존에 있던 이 방식으로 풀 수가 없는 식이야. 새로운 거라고. 그치? 그럼 여러분들은 좌표하고 그래프를 이해할 수밖에 없어. 그걸 지금 피한다고 해서 될 게 아니라고. 알겠죠? 네. 앞으로 계속 쓸 거라고. 그럼 좌표부터 이해를 해보세요. 네. 한번 해보자. 자, 봐봐. 그럼 다시 가요. 이 문제 다시 풀어볼게. 오늘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이해하고 가도 여러분은 오늘 학업이 끝인 거야. 진짜로. 왜냐면 이거는요, 앞으로 고3까지 쓰는 거예요. 네. 이 방식이. 지워요? 지워. 근데 이거는 이 문제 수만 아니에요. 딴 거예요. 지워도 돼요. 자, 가볼게. 자, 이 문제는, 자, 우리가 지금 푼 문제는요, 그 네. 2차 부등식을 푸는 문제였다면요. 네. 이 문제는 해를 줄 테니까 2차 부등식을 한번 만들어 볼래? 이거예요. 네. 자, 가볼게요. 네. 자,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저 친구가 어떻게 해야 해가 3 하나만 나올까를 고민해 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말했다시피 저 친구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그래프를 그린 다음에 x축보다 아래에 있거나 x축 위에 있는 거를 색칠했을 때 그 범위를 읽을 거예요. 만약에 그래프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렇게 생겼다면 이만큼이 색칠이 됐겠죠. 저 네. 식이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되면 해가 하나만 나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이거 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거죠. 네. 예를 들면 여기가 2고 여기가 4였다 해봐. 그러면은 x가 2보다는 커갖고 서가 작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한 개야 두 개가 엄청나게 많은 거야. 많아요. 해가 엄청나게 많죠. 2.1, 2.0 엄청 많은 거잖아, 그지? 이거는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럼 하나가 나오려면 어떻게 생겨야 되냐? 이런 얘기잖아? 그래서 내가 답을 그려준 거야. 어떻게? 이렇게 생겨야 자, 요 점은요 y가 얼마예요? Y가 0이에요. 얘 점이 지금 3,0이니까 y가 얘를 지금 우리는 y는 그린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y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은 어딥니까? 라고 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y가 0인 순간도 괜찮은 거지. 그래서 얘는 우리가 원하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죠. 네. 근데요, 얘 빼고 나머지 점들을 봐봐요. 네. 이 점은 y 값이 0보다 어때요? 커요. 여기는요? 커요. 커요. 다 커요. 다 커요? 네. 나머지 애들은 저 범위에 들어오지를 안 와요. 않아요. 그러니까 뭐만 만족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현재. x가 얼마일 때만? 0일 때만. x가 3일 때만. x가 3일 때만 지금 성립을 하는 거죠. 네. 그래서 해가 얼마 나와요? 3만 나와요. 3만 나와요. 괜찮아요? 그럼 저 친구가 얘였다는 얘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는 알지. 3에 지금 접하고 있죠. 네. 그러면은 얘가 뭘 갖는 거예요? 둥근. y는 0하고 x축하고 둘이 연립했을 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 x는 3이라는 뭘 가져요? 중근을 갖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친구는 x 빼기 3을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갖고 있어요. 2개 갖고 있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그럼 전기해 볼게요. 네. ax제곱 빼기 6ax 플러스 9a는 0이 되시겠지. 전기한 거예요. 네. 자, 근데 얘가 얘랑 같은 식이지. 얘가 얘라네. 그러면 b하고 마이너스 6a가 같고요. 네. c하고 9a가 같은 거예요. 맞아요. 다시 b는 마이너스 6a인 거고 맞아요. c는 9a인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나 더. 네. 얘 지금 아볼이야, 이볼이야? 아래로 블록해. 아볼이죠. 네. 그럼 a는 양수일까요, 음수일까요? 양수요. 양수여야 합니다. 그죠? 네. a는 양수예요.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겠나? 좋아. 그럼 우리가 이제 요거 가지고 이걸 왜 구했냐면
저거 풀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네. 자 이제 찐 문제야. 이 친구를 만족하는 범위로 구해보래. 볼게. 이걸 토대로 만들 거야. 우리가 원하는 건 cx제곱 빼기 bx 빼기 3a. 그러니까 이거 작은 거죠. 네, 맞아요. 자, c는 뭐예요? C는 9A예요. 9ax제곱. b는 뭐였어요? 마이너스 6A였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b는요? 플러스 6ax 빼기 3a인가요? 네. 양변을 3a로 나눌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근데 3a가 양수잖아. 3a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양수겠죠? 맞나요? 네. 그러면 양변 나눈 구조 모양이 아까 그대로 3x제곱 플러스 2x 빼기 1은 영어 작단가요? 맞아요. 2차 공식 풀어주시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 자, 그럼 이거 이제 여기 너무 좁으니까 저기 가서 풀게. 마이너스 1입니다. 네. 그럼 3x 빼기 1 x 플러스 1이 0과 같다 되는 거죠? 네. 오케이, 간다. 나는 y는 3x 빼기 1 x 플러스 1을 그릴 거예요. 네. 자, 이 친구는 x축이랑 어디서 만나요?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1이랑 만나요. 그쵸? 마이너스 1하고 3분의 1이겠지. 자, 그걸 어떻게 알아요, 선생님? 3분의 1 집어넣으면 y가 얼마예요? 0이 돼요. 0. 마이너스 0은 0 되는 거죠? 네. 우리가 원 x축과의 교점은요? y는 0하고 2를 뭐 하면 돼요? 연립해줘요. 연립하다는 얘기는 y가 뭐가 되는 걸 찾는 거예요. 0이 되는 거 0이 되는 걸 찾는 거라서 그래요. 오케이? 네. 그럼 여기 주변에서 나누는 거 같죠? 자, 얘는 아보니까 이거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볼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원하는 건 얘가 0보다 작은 영역. 작은 영역이에요. 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게 이 친구. 얘를 우리 y는 하고 두고 있는 거잖아. 그죠? 네. y가 0보다 작은 영역인 거죠. 그죠? 네. 그럼 이 분홍색 범위에 x 범위를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얘는 x 범위만 있는 거야, 얘들아. y는 신경 쓰지 마. 여기 x 얼마야? 마이너스 1. 여기는요? 3분의 1이 돼요. 굿. 그러면은 이 분홍이 영역은 마이너스 1보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이에요. 오른쪽이면 커요, 작아요?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분의 1보다 왼쪽, 오른쪽. 왼쪽이에요. 왼쪽이니까 3분의 1보다 작아요. 작아요 라고 말하면 이게 한 거예요. 답은 1번. 네. 이렇게 문제를 푸는 겁니다. 네. 정리 빨리 해보세요. 자, 이거는 얘들아 앞전에 배웠던 2차 공식이 되게 익숙한 상태에서 푸는 문제예요. 네. 그러니까 거기가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 상태를 그려낼 수 없고 이 상태를 그려낼 수 없으니까 이 식을 못 잡고 이 식을 못 잡으니까 B와 A, C와 A의 관계를 못 잡는 거예요. 그죠? 네. 그럼 당연히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죠. 좋아요. 그러니까 순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네. 지워야 될까요? 쓰고 있나? 지워도 돼요? 쓰고 있으면 쓰고 있다고 말씀하셔도 돼요. 괜찮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 가는 게 훨씬 좋아. 근데 자, 하나라도 알고 가면 좋다고 얘기했더니 하나만 아시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한번 이해를 하잖아? 그럼 이 비슷한 문제를 한번 적용시켜 보는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내가 분명히 이해가 됐는지 확인을 계속 하셔야 돼요. 네.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야? 숙제. 그래서 숙제하는 거야. 딴거 때문에 하는 게. 와, 오늘 숙제하는 날, 질문이랑은 얼마 없는데 지금 얘들아 대답을 안 하면 나는 모른다고 생각해. 내가 대답을 해주셔야 돼. 작게라도 말해 괜찮아. 작게라도 괜찮으니까 대답을 해주셔. 그래야
말하다가 중간에 오류를 내가 듣죠. 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그럼 내가 거기 스왑을 하는 거야. 그래야 여러분들 이득이고 우리 반 전체가 분위기가 푹푹푹푹 좋아지는 겁니다. 네. 알겠죠? 네. 그러니까 대답을 잘 하셔야 돼요. 네. 자, 2차 부등식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3k가 0보다 크대요. 이때 이거의 해가 x가 3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러니까 3 빼고 다 돼요. 네. x는 3 빼고 전부 다요. 다예요. 자, 어떻게 생겼냐면 봐봐요. 네. 자, 이 x축이 있어. 얘를 y라고 두고 쓸 거야. 0보다 큰 거죠. 누가? 네. 누가? x 제곱 y. 아니. 걔를 물어뒀어요 내가. y라고 했어요. 그럼 누가 0보다 큰 거예요? y가 0보다 크대요. y가 0보다 큰 거를 색칠할 거예요. 맞지? 네. 근데 거기가 누구 빼고 다 색칠된대. 누구 빼고 다 색칠된대. 3 말고. 3 빼고 다 색칠된대요. 그죠? 네. 그러면은 위에 요거보다 위에 있는 거 색칠을 했는데 누군 빠져? 3은 빠져. 그런 얘기예요. 그죠? 네. 그러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얘가 3이에요. 구멍을 뚫어요. 자, 근데 얘보다 큰 거 색칠하는 거죠. 네. 같으면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 다 색칠되다가 여기 같은 거잖아. 같은 건 구멍을 뚫어요. 빵꾸 뽕, 그 다음에 쭉 색칠하면 지금 요 그래프는 y가 0보다 큰 걸 색칠했더니 얘 빼고 다 성립되는 거예요. 네. 그치?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얘가 y는 x제곱 빼기 2kx 플러스 3k인 건데 맞아요? 네. 3을 넣으면 뭐가 된다는 얘기예요? 여기 뭐 지나는 이 좌표가 어떻게 돼요? 이거? 3,0. 3,0을 얘가 지난다는 얘기죠? 네. 치고 넣읍시다. 0은 3 넣으면 9. 9 빼기 마이너스 6k 6k. 플러스 3k인가요? 네. 그러면은 9는 3k랑 같아야 되는 거니까 k는 얼마? 3이요. 3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네. y는 x제곱 빼기 6x 플러스 9인가요? 네. 네, x 빼기 3의 제곱인가요? 네. 이거 이렇게 나오는 거 맞아요? 네. 답은 3. 자, 그럼 잘 봐. 얘가 요걸 지난다는 걸 어떻게 알았냐면 그래프를 그리게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요거. 이 멘트를 보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먼저예요. 네. 괜찮아요? 네. 너도 괜찮고? 네. 스스로 풀어보시면 됩니다. 스스로 풀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네. 오늘 분위기 너무 좋은데? 우리의 문제는 승기였던 거야. 승기랑 흥민이 문제던가? 분위기가 이렇게 좋지? 어쨌든 나도 여러분들이 성적이 더 오를 수 있도록 계속 고민을 해볼게요. 어떤 방식으로 가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겠죠? 고민 좀 더 해볼게요. 계속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어도 될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건 옮길게요. 저는 필기한 거니까. 88. 지금이나? 네. 자, 이거 풀어볼게요. 해가 뭐가 되도록?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다. 색칠된 영역이 없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네. 자, 이 문제 별표 쳐놓으시고 어려운 문제거든요. 별표 쳐놓으시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밑줄 쳐야 되는 파트는 요거예요. 여기가 부등식이죠. 네. 2차 부등식 아니지. 그러면 이 뜻은 뭐냐면 x제곱의 개수 즉 최고차항의 개수가 0일 수 있다.
뜻이에요. 네. 제가 2차 부등식이었으면은 x제곱의 개수는 0 되면 안 돼요. 이런 뜻이고 네. 얘가 지금 부등식이잖아. 그럼 부등식이면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럼 굳이 얘 앞에 있는 개수가 꼭 0이 아닐 이유가 없죠. 0이가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걸 이제 해석, 이제 우리가 실용적으로 쓸 수 있는 개념을 바꿔주면 k가 0일 때를 고려해라 라는 뜻으로 바뀝니다. 네. 알겠죠? 네. k가 0일 수도 있다 라는 얘기죠. 네. 가볼게. 첫 번째 k가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k가 0이 아닐 때를 나와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k가 0이라고 하면 0 집어넣으세요. 어디네? K가 0이라고. 0 집어넣으세요.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가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맞나요? 네. 0 넣으면 0, 0, 0 되니까 맞아요. k는 k가 0. 맞아요. 자, 그럼 여기서 맞지? 오케이, 좋아요. 그러면 봐봐. 이게 사실 리승이거든. 이게 내가 리승이 했는데 원래 리승인 거예요. 네. 0 곱하기 x제곱 0 곱하기 x 0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네. 잘 봐봐. x에다가 뭘 집어넣던 이거 뭐예요? 0. 얘는 그때 0이요. 그럼 뭐가 이 값은 얼마예요? x가 오던 간에 마이너스 2가 나와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좌변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다. 마이너스 2죠? 네. 그럼 얘가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니? 라고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x에다가 뭘 집어넣어서 마이너스 2니까 0보다 작은 거잖아. 그럼 얘는 뭐예요? 항상 무슨 그렇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성립한다 라는 얘기입니다. k가 얼마일 때? 0일 때. 0일 때.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거는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얘기니까 모든 실수에 성립한다는 얘기는 해가 전부다 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해가 있어 없어 이거? 해가 있는 거지. 해가 있는 거니까 k가 0이어도 됩니다. 다 되는 거예요.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k가 0이 아닐 때를 푸는 거야. 가자. k가 0이 아닙니다. 네. 자, 그러면 쟤는요 y는 kx제곱 빼기 kx 플러스 k 빼기 2를 그려갖고 이 x축보다 아래에 있는 거를 색칠할 거예요? 위에 있는 걸 색칠할 거예요? 아래에 있는 거예요. 보세요. 얘를 그릴 거잖아.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은 영역을 색칠할 거잖아요. 네. 얘를 y라고 두고 네, 그럼 맞아요. y가 0보다 아래. 작거나 같은 거. 그러면은 아래에 있거나 X 골프. 선 위에 있는 거. 네. 이해돼요? 네. 그걸 색칠할 건데 해가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얘기잖아요. 네. 그러면은 K가 이제 양수인지 음수인지도 모르죠. 네. 그러면 6가지를 다 그려요. 어떻게? 자, 아모리는 3가지 케이스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푸는 거예요. 네. 아래로 올라오거든요. 하나, 둘, 셋. 이 3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네. 1번, 2번, 3번은 현재 K가 양수일 때를 그린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1번은요, 붕 떠있죠? 네. 그러면은 는 0, 즉 X축과 연립을 했을 때 네. 얘는 X축이랑 교점이 있으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면은 는 0 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작아요. 작아야겠죠? 네. 자, 얘는 한 점에서 만나고 있죠? 네. 이렇게 합니다. 한 점에서 만나고 있는 거지. 한 점에서 만나는 얘기는 X축과의 교점이 몇 개? 하나. 하나니까 D가 0이에요. 0이다. 자, 얘는요, 두 점에서 만나죠? 네. 얘는 D가 0보다 커요. 크다. 라는 거예요. 네. 오케이? 네. 자, 이런 상황. 총 3가지가 있죠. 네. 다음, 연장합니다. 자, 이번에는 위보를 그릴 거예요. 네. 안 만나고, 한 점에서 만나고, 두 점에서 만나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얘가 네. 3, 5, 6이라고 해보죠. 얘는 현재 K가 음수일 때를 가정하고 문제를 풀고 있는 겁니다. 네. 자, 여기는요,
D가 0보다 커요. 크고 D가 0이에요. 0이고 D가 0보다 작아요. 자, 근데 우리가 다시 한번 본론으로 돌아갑시다. 네. 이 친구가 0보다 어디 있는 거? 작은데. 작거나 같은 거의 범위를 색칠할 거잖아요? 네. 아래를 색칠할 거죠? 네. 색칠하세요. 이렇게 색칠되는 거죠. 네. 맞나요? 네. 자, 여기서 해가 없는 건 누구? 1번이 없어요. 자, 얘들아, 해가 없다는 건 색칠된 영역이 없다는 얘기야. 그래프가 형제 6개가 보여야 돼. 저기 다 하나로 보이면은 지금 아예 맥락을 아예 파악 못한 거야. 지금 그래프가 몇 개 그려져 있는 거예요? 6개가 있어요. 6개가 그려져 있는 거야. 잘 봐요. 얘가 K가 양수이고 D가 0보다 작을 때. 네. K가 양수이고 D가 0일 때. 네. K가 양수이고 D가 양수일 때. 이렇게 맞아요. 색깔을 나눠서 그린 거잖아요. 네. 여기는 음수일 때, 클 때, 같을 때, 작을 때를 나눠서 그린 거죠. 네. 그래프가 현재 6개인 거죠. 그지? 네. 자, 이 중에서 색칠이 안 돼 있는 거가 해가 없는 거고, 색칠이 돼 있는 게 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죠. 네. 맞아요? 네. 오케이. 그럼 나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해가 있도록 해요. 있을 때. 맞아요? 네. 해가 있을 때 있는 거니까, 4번, 5번, 6번, 2번, 3번이 해가 있는 거지. 다 있어요. 그럼 걔네들의 범위를 구할게요. 괜찮아요? 자, 일단 첫 번째. K가 0보다 작으면 다 해가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K가 0보다 작은데 0이면 된다며. 그래서 0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있습니다. 네. 자, 해가 이제 K가 0보다 큰 거에서도 네.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죠? 맞아요. 자, K가 0보다 클 때는 D가 어떻게 돼야 돼? D가 0이에요. 몇 번, 몇 번이야? 2번, 3번이잖아.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고 클 때야? 네. 그러니까 이때는요, K가 0보다 클 때는 D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 같은 범위를 구해주면 돼요. 네. 괜찮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시켜줘요. 안 되지. 그럼 안 되지. 왜요? 이거는 지금 K가 0보다 작을 때를 계산한 거죠? 네. 얘 K가 0보다 클 때를 계산한 거죠? 네. 아니, 근데 이거 둘이 연립하면 동시만족하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는 양수되고 하나는 음수되는데 공통이 있어. 그건 연립이 아닌 거지. 자, K가 음수일 때 이런 범위가 나오고 K가 양수일 때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네. 그럼 그 둘 다 해인 거지. 둘 다 되는 거지. 맞아요? 둘은 어떻게 해야 돼? 인정해줘요. 합쳐야 돼. 인정해줘야 돼. 둘 다 합쳐야 돼요. 그럼 우리는 나중에 부를 거예요. 합집합이요. 수학카에서 배운 개념으로 합집합을 한다고 할 겁니다. 합칠 거야. 쉽게 합칠 거야. 보여줄게요. 자, 할게. 한 명씩 써보자. 민혁아, 이거 한 명씩. 요. 1, 응? K야. 2, K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K, 아니야. 지금 짝꿍식 아니잖아. 4K, 4. K. 더하기 곱하기 K 마이너스 K 마이너스 Q. 얘가 어떻다고 0보다 크거나 같은데 이 범위에서만. 알겠죠? 네. 자, 이제 마무리 칠게요.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힘내. 우리 좁냐, 여기. 여기다 풀게요. 네. 여기다 풀게요, 여기. K가 0보다 클 때, K제곱 빼기 전기하시면 네. 4K제곱 플러스 8K. 8K가 0보다 커나갔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커나갔다죠? 네. 자, 넘겨줘도 3K제곱 빼기 8K 작거나 같다 0 되는 거예요. 네. 이거 괜찮아? 오케이. 자, 이제 K를 X라고 생각하고 2차 분식을 풀면 돼요. 오케이? 네. K를 X라고 생각해. 그림 그릴 거야. 나 또 이거 Y를 놓고 그림 그릴 거야. 자, 얘는요. 네. 3K 빼기 8 K가 0을 갖고 나갔다는 거지. 자, 얘는 K축이랑 어디서 만나? 0하고 3분의 8? 땡큐. 0하고
0하고 3분의 8입니다. 아볼입니까? 유볼입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아래로 블록입니다. 이거 지금 대답할 수 있어야 돼. 시험 이해돼? 좋아. 지우 괜찮아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를 고를 거예요? 큰 거 고를 거예요? 뭐야 작거나 같은 걸 더 골라요. 아래예요? 위에요? 아래예요. 더 아래를 칠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2번에 뭘 읽어요? X 범위를 읽어줘요. X가 아니고 K 범위. K범위를 읽어줘요. 그럼 K가 0보다 오른쪽, 3분의 8보다는 왼쪽 이라고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근데 얘가요 답이 아니야. 왜? 우리는 어디 범위만 보고 있어? K가 0보다 큰 범위에서만 보고 있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돼? 연립해야죠. 그러면 간다. 연립할게요. 네. 0보다 큰 거랑요. 얘는 0부터 3분의 8까지야. 그럼 동시만족은 여기인가요? 네. 여기에요. 그러면은 이게 동시만족법인 거잖아 지금 파란색. 여기는 K가 0보다 크고 3분의 8보다는 작거나 같다라고 말하시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자 그럼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집합. 합집합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지금 봐봐요. 아무리 쉽게 3분의 8이고 0이고 자 지금 왼쪽에 있는 친구는 0보다 작거나 같다. 맞아요? 네. 자 오른쪽에 있는 친구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고 0보다는 크다잖아. 자 그러면은 이거 두 개 합친 거지? 합친 거 맞아요? 네. 자 그럼 봐봐. 여기 포함 안 포함? 여기 포함 안 포함? 포함해요. 여기는 포함해요. 이쪽도 포함해요. 얘는 포함하지 않아요. 포함해요? 얘가 포함하잖아. 아 포함해요. 얘가 포함하는 거 맞죠? 네. 그럼 포함하고 여기 다 포함? 네. 그럼 여기 다 만족? 네. K는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끝. 합쳐야 돼요. 네. 뭐 있었어요? 얘들아 근데 간증은 좀 이따 할게요. 네. 간증은 좀 이따 할게요. 아 네. 빨리 적어봐요. 네. 얘들아 이 책에 푸는 건 그만해야 돼. 노트해야 돼 노트. 너무 많이. 이 책이 너무 길잖아. 왜 몸이 늦어서 그러냐. 아이고. 이거는 약은 먹었어? 네. 자, 무슨 간증 타임이냐면 선생님은 이렇게 풀지 않아요. 미쳤다 지금. 그죠? 아니 지가 안 푸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자, 나는 어떻게 풀 거냐면요. 얘들아, 이렇게 푸니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지금 이 해가 존재하는 걸 만족하는 게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다 해당되는 거죠. 네. 그걸 다 구하는 게 쉬울까? 1번만 빼버리는 게 쉬울까? 1번은 뺄까요? 전체에서 1번을 빼버리면 2번, 3번, 4번, 5번, 6번이겠지 뭐. 자, 봐봐요. 우리가 이 친구로 그릴 수 있는 모든 케이스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모든 케이스잖아요. 네. 거기서 1번을 만족하는 케이스를 빼버리면 나머지가 해가 존재하는 폼이겠죠. 자, 1번만 해가 없으니까. 맞아요? 네. 그러나 전체에서 뭘 빼겠다? 1번만 빼줘요. 빼겠다. 라는 아이디어만 이해가 되신다면 요 풀이가 하프가 됩니다. 네.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어디까지는 쓰셔야 되냐면 이거 지울게요. 네. 네, 다 쓰셨을 테니까. 자, 지금 어디까지 빠꾸 중이냐면 빠꾸 중이고요. 자, 이 빠꾸 한 상태에서요. 자, 여기서 선택을 다시 합니다. 아까 전에는요. 네. 이 만족하는 것들의 범위를 다 거기서 합집합해야지 이거였잖아요. 그럼 네. 이번에는 전체에서 1번만 날려버려야지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1번만 보여요. 자, 1번은 K가 양수일 때 맞아요? 맞아요. D가 0보다 작아요. 작은 거. 이게 1번이죠. 네. 자, 갑니다. D는 아까 했어요. B제곱 빼기 4 K 빼기 2 얘가 0보다 작다죠. 얘가 네. 마이너스 3K제곱 플러스 8K가 0보다 작다니까 이 친구는 갑니다. 네. 넘겨주시면 3K제곱 빼기 8K가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얘를 K를 뭐처럼 생각해서? X처럼 생각해요. X처럼 생각해서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얘는 아볼이고요. 0하고 3분의 8에서 만난다고 여러분이 아까 전에 다 얘기하셨습니다. 그죠? 네. 자, 여기서 0보다 어디? 큰데. 0보다 큰 데잖아. 더 X축보다 위아래. 위. 그래서 여기가 수칙이 되는 거예요. 네. 맞아요? 네. 그럼 이 친구의 범위는 0보다 작아요. 작다. K죠. 또는 K가 3분의 8보다 커요. 그렇지. K는 3분의 8보다는 크다가 될 수 있는 거지. 근데 또 놓치면 안 돼. 이 범위하고 누굴 연립해야 돼요? D가 0보다 작아요. 이게 D가 0보다 작은 거예요. 누구랑 연립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얘가 언제일 때만 이렇게 생겨요? K가 0보다 클 때만이에요. 자, 왜? 이거일 때만 아볼인 거잖아. 자, 이거는 지금 이 친구의 판별식 D가 0보다 작다를 한 거예요. 그러면 얘도 이렇게 나올 거고 얘도 이렇게 나올 거야. 다시 얘도 이렇게 나올 거잖아. D가 0보다 작다 놓으면 얘도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맞아요? 네. 근데 얘도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얘야. 1번이야 6번이야. 1번. 1번이죠. 그러니까 K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접목시켜줘야지. 맞아요? 그럼 이거 두 개 어떻게 하면 돼요? 연립하면 되죠. K가 0보다 클 때 요거 만족 이런 거잖아요. 네. 항상 연립은 어디서 끝내요? 실선. 그렇지. 지금 얘는요, 이 친구는 0보다 작거나 또는 3분의 8보다 크다잖아. 얘는요, 0보다 크다예요. 맞아요? 네. 둘을 동시 만족하는 건 얘야? 맞아요? 네. 그래서 K가 3분의 8보다 크면 해가 없어. 오케이? 이게 해가 없는 거예요. 1번이 해가 없는 거라며. 맞아? 그럼 해가 있으려면 어때야 돼? 얘가 해가 없는 거니까. K가 3분의 8보다 작거나 같으면 해가 있겠지 뭐. 해가 있거나 없거나 둘 중 하나일 테니까. 맞아요? 네. 그러니까 답이 나오는 뭐였어? 5번. 나오는 거예요. 괜찮나요? 네. 이게 빠르죠? 네. 솔직히 그렇긴 하네요. 근데 이건 좀 이해를 하고 푸셔야 되는 거고, 아까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 다 구하면 되는 거고. 당연히 이쪽으로 오셔야 돼요. 눈에 보이는 거 다 구하는 것도 물론 실력이지만 좀 우리가 고민을 해서 풀이를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게 맞죠? 맞아요. 시간이 없습니다. 네. 얘들아, 집에 가서 꼭 복습해야 돼. 지금 보니까 잘 들어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2차 부정식이 지금 잘 안 되시는 분들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오늘부터 이해를 해야지라고 마음 먹어야 나중에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나중에 어떻게 해야겠지는 회피고 오늘부터 했는데 나중 가서 되는 거지. 이해돼요? 네. 그걸 생각 빨리 바꿔야 돼. 나중 가서 어떻게 되겠지가 아니고. 자꾸 미래에 나한테 바꾸려. 미래의 나의 짐을 좀 오늘 덜어주세요. 네. 여러분은 초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맞아요. 지워. 지워. 우리 세영이 쓴 거예요? 지워있나? 내가 풀이 시작한 게 55분부터 풀이 시작했거든? 거의 50분 동안 지금 나 지금 세영이 쓴 거야? 헐. 지우다가 안 줄 거야. 아니, 같지가 않네, 진짜. 아니.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거네, 이것도. 일단은요. 이거 보고 아무 생각이 안 떠오르시면 안 됩니다. 자, 구조를 봐봐. 위에 2차 함수 어떻게 생겼어요? 읽어보세요. fx는 아하.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다. 그 다음 밑에 2차 함수는 gx는 px 제곱 더하기 qx 더하기 r이다. 그 얘는 뭘까요? 줄을 열립한 거 아닐까요? 연립은 방정식 개념이잖아요. 수등식 개념. GX가 FX보다 정답! 정답. 완벽한 정답. 내가 그걸 딱 말해주려고 했는데 정답을 말했어요. 자, 이거 일로 와. 자, 음수는 저를 넘겨. 음수는 저를 넘겨. 음수 넘겨. 양수가 넘겨. 양수가 넘겨. 음수는 넘겨. 이건가요? 네. 얘가 fx. 얘가 gx.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fx가 gx보다 작거나 같은 거야? 얘들아, 이것만 기억해. 작거나 같다는 교점의 좌우에서 바뀌어. 써놔. 대소 관계는 교점의 좌우에서 바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할 테니까 적어놓으세요. 네. 자, 한번 색깔로 칠해줄게요. 네. fx가 빨간색, gx가 파란색. 자, 내가 이제 이 설명을 할 때가 됐네.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은 뭐냐면 여기 적어놔요. 네. 같은 x를 대입하였을 때 fx의 y값, 이거 그냥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네. 값이 gx의 y값보다 작거나 같다는 의미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같은 x를 대입하였을 때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이제. 오케이? 네. 그럼 같은 x를 대입한다는 게 도대체 뭔 소린가요? 네. 여기 x 2죠? 네. 2를 집어넣어 보는 겁니다. 얘들아, 이 선상에 있는 모든 점들은 x가 2예요. 오케이?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럼 x에 2를 집어넣었을 때 파란색은 y가 얼마입니까? 0이요? 0이죠. 맞죠? 네, 맞아요. 이 2,0랑 자, 그럼 빨간색은요? 값은 안 나와 있는데 양수입니까? 음수입니까? 음수죠.
이 점의 y좌표는 음수잖아요. 네. 지우개 이거. 자 그러면은 이 점의 y좌표는 0이고요. 파란색 이 파란색 그래프 중에서 네. x에 2를 넣었을 때 y값이 0. 네. 빨간색에 x에 2 넣었을 때 y값은 음수. 그럼 누가 더 큰 거야? 파란색이 큰 거예요? 빨간색이 큰 거예요? 파랑. 파란색이 큰 거죠. 무슨 y값만 비교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y값이 얘보다 작거나 같다 했잖아. 그러니까 y값을 비교하는 중이에요. 왜? y는 fx, y는 gx니까.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둘의 y값을 비교할 때 무슨 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를 비교하는 겁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럼 무슨 얘기냐? 잘 들어. y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요.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를 보는 거예요. 네. 자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어요. 여기는 지금 gx가 fx보다 큰 곳이에요. 네. 여기는 빨간색이 더 위에 있어요. 여기는 fx가 gx보다 큰 곳인 거예요. 네. 누구랑 평행한 선을 그린다고? 누구랑 평행한 선? 누구랑 평행해? 빨간색. Y y축이랑 평행한. 이해돼? y축이랑 평행한 선을 그었을 때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네. 왜? y축이랑 평행한 선들은 뭐가 일정한 값들이에요? Y 값이 다 있어요. 아니지. 이게 어떻게 y값이 일정해요? 아, 여기 X값, X값. 그렇지. x가 일정한 선이거든요. 맞아요? 이 네. 선을 그는다는 건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x좌표가 서로 같다라는. 같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 뭐라 그래? 같은 x를 대입했을 때 라는 얘기예요. 네. 같은 x선상에서 표현하기도 합니다. 오케이? 네. 같은 x선상에서 누가 더 위에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 우리가 원하는 건 누가 위에 있는 거? gx가 위에 있는 거. gx는 파란색, 빨간색. 파란 색깔. 그럼 파란색이 더 위에 있어야 되죠? 네. 그럼 그게 어디서 바뀌냐면 만나는 점을 봐봐. 이 점의 왼쪽은 누가 커요? 누가 커 지금? 파란색. 자 오른쪽은 빨간색. 자 교점의 좌우에서 대소가 바뀌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교점을 잡아야 돼요. 네. 소름 돋을 게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와 2차 함수 간의 연립 방정식을 한 거예요. 와. 왜? 와. 교점을 잡아야 돼. 누가 더 큰지, 누가 더 작은지 알려면. 이해돼요? 왜? 대소관계는 어느 점 좌우에서 바뀐다고? 교점을 교점의 좌우에서 바뀌니까 교점이 어딘지를 알아야 되잖아? 그래서 연립을 해야 돼요. 상황이 됐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연립 방정식을 배운 거예요. 네. 그걸 못하면 대소관계를 못 잡겠죠. 왜요? 그쵸? 모르니까? 그러면은 부등식을 못 풀어요. 맞아요. 이해됐습니까? 네. 우리 앞에서 배웠던 2차 여러 가지 방정식 있잖아요. 네. 연결되는 겁니다. 아. 괜찮아요? 네. 좋아.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답만 내면 돼요. 자 파란색이 위에 있는 점은 교점하면 되겠네. 자 이 교점 x 얼마예요? 마이너스 1이요. x는 마이너스 1이죠. 자 여기는 x가 얼마예요? 3이에요. 자 이게 지금 교점인 거죠, 그죠? 네. 자 우리가 원하는 건 펄어이가 위에 있는 겁니다. 네. 펄어이가 위에 있는 건 마이너스 1과 3의 사이입니까 바깥입니까? 바깥이에요. 사이입니까 바깥입니까? 파란색이 위에 있는 거야. 사이. 아니에요. 사이예요. 사이예요? 네. 자, 선을 그어보면 되잖아요. 네. 여기 선 그어봐요. 누가 여기 있어요? 파란색. 여기는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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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돼요? 여기는 빨간색. 빨간색이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 안쪽이 되겠지. 그럼 누구 범위를 이루는 거라고? 얘 누구에 관한 식이에요? X에 관한 식이. 그럼 해가 뭐로 나와야 돼요? X로 나와야 돼요. 그럼 x가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요. 같고 얘보다는 작거나 같아요. 작거나 같다가 사이인 거잖아요. 그죠? 네. 이해되셨습니까? 네. 괜찮아요? 지금보다 더 쉽게 가르칠 수는 없어. 이게 최선이야.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해줄게요. 그 안에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진짜 조금만 알겠어요. 조금만 알면 돼요. 다음번에 알면은 좀 더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알면 다 알면 돼요. 반복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멘트들을 적어놨다가 읽어봐요. 뭔 얘기야 도대체 그림이랑 같이. 지금 같은 X를 대입하는 게 뭐 Y축이랑 평행선을 그었을 때 비교하는 거래요. 그래 뭐 그거는 뭐 그래 오케이. 근데 그때
그때 fx의 y 값이 gx의 y 값보다 작거나 같다라는 뜻이라는 거래. 이게. 그럼 y 값은 함수값이잖아요. 그럼 이 선을 그었을 때 이 점에 뭘 보겠다는 거예요? y. 이 점에 y를 보겠다는 거지. 비교를 할 겁니다. 누가 더 컸으면 좋겠대요? gx는 파란색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더 위에 있네. 그럼 여기는 지금 저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일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요 옆에도 만족할 거고 그 옆에도 만족하는데 이 하얀색 선보다 오른쪽 선을 그으면 빨간색이 더 위에 있죠. 네. 그러면 저 범위를 만족하는 x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럼 네.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 아니고 맞고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x 범위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있다는 거예요. 그 네. 범위를 읽어준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한테 평면이 이렇게 보여야 돼요. 이런 게 있잖아요. 여러분 눈에 네.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누구의 범위를 쪼개고 있는 겁니까? 1과 3의 그러니까 누구의 범위? X의 범위를 좀 X의 범위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라고 하면 누구의 범위를 쪼개고 있는 거예요? Y의 범위를 좀 Y의 범위를 쪼개고 있는 이게 보여야 돼요. 그죠? 네. 그러면 우리는 아까부터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누구의 범위를 구하는 중. X의 범위를 그럼 구하고 범위를 읽을 때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범위를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선을 그어서 읽어야 돼요. 이렇게 선을 보세요. 세로 선을 그어야겠죠. 네. 거라 하겠습니다. 아, 네. 갈게요. 네. 기억 봐요. 이거 뭘까요? 이거 누구의? 자, 2차. Y는 AX 제곱 플러스 BX 80%잖아. 잘 들어요? 2차 함수건 맞아. 네. 아니, 2차 함수가 관련된 건 맞아. 근데 잘 들어요? 네. 판별식은 방정식에만 있어. 맞아요. 그러니까 2차 함수로 말하면 안 돼요. 자, 2차 함수랑 누구를 연립했을 때 판별식. Y는 여기다. 그게 누구예요? X? 그렇지. 둘을 연립한 겁니다. 그럼 0은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죠. 네. 이 친구의 판별식을 쓰세요. 불러요? BX 제곱 마이너스 bx 제곱 아니고 B 제곱 마이너스 4A 곱하기 C요. 이게 판별식이에요. 네. 내가 말하기를 너보다 크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 자, 그러면 이 친구의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얘기는 이 친구의 해가 몇 개라는 얘기? 그러니까 정확하면 실근이 몇 개라는 얘기? 두 개가 나와요. 2개예요. 네. 그러면은 연립방정식에 해가 2개가 있다는 얘기는 교점이 몇 개 있다는 얘기? 두 개가 나온 거죠. 2개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네. 물어보는 거죠? 야, 교점 2개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구랑? 누구랑 누구예요? 곡선과 직선이. 아니지. 얘 누구랑 누구랑 하는 거예요? 아, 그 2차 함수하고 2차 함수랑 X축이랑. 그렇지. 2차 함수랑 X축의 판별식이 0보다 크냐고 물어보는 거잖아. 그럼 2차 함수하고 X축이 두 점에서 만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쓱 봐봐요. 몇 점에서 만나요? 두 점에서 만나요. 네, 하면 돼요. 자, 이게 읽혀야 돼. 그러니까 이게 영어 단어로 문장 읽듯이 읽혀야 돼. 이거 뭐예요?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와 y는 0, x축이죠. 네. 교점이 2개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하면 돼? 맞습니다. 이렇게 읽히면 돼요. 하나씩 하나씩.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별표. 이 문제에서 니은이 제일 어려워요. 이 문제에서 니은이 제일 어려워. 이거 물어본 거거든요. 네. 자, 일단은 끊어서 생각해 봅시다. 네. 얘는 뭘까요?
빨간색이 뭘까요? 그 연립한 거 같은데. 연립은 아닙니다. 연립은 아니에요. 빨간색입니다. 연립을 했으면 X가 살아있어야 돼요. 대입한 거. 누구한테 뭘? 그 ax 제곱 더하기 bx 제곱 더하기 c에다가 q를 대입한 거 같아요. 2차 함수에 Q를 넣고 그때의 Y값 얘가요. 얘는 뭐냐면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에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예요? q 넣었어요. Q를 넣은 거예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할 거냐면 내가 얘를 y는 fx라고 해볼게. 맞아요? 네. 그럼 x에 q를 넣었을 때 값이라고 하는 거잖아. 이게 x에 q를 넣었을 때 함수값이라고 불러요. 맞아요? 맞아요. 그걸 우리는 f, q 라고 해요. 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얘가 물어보길 fq가 양수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근데 그럼 이제 근원적인 질문으로 가야지. q가 뭐예요? 저 y 제곱. y 델타. 누구게? y는 px 플러스 q의 y 제곱이요. 이런 1차 함수라고 해요. 그죠? 네. 1차 함수에 y 델타이잖아. y 델타는 뭐예요? y랑 만하는 점이요. y 축하가. 바로 추가요. 그렇지. y 축 있죠. 네. 원점 여기에요. 네. 여기가 y 델타이죠. 이게 네. 지금 0, q라는 점이고 이때 이 q를 y 델타 이렇게 읽는 거잖아요. 그죠? 맞아요. 원점보다 위야 아래야? 위에 있어요. 위에 있죠. 네. 그럼 q는 양수. 맞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게 뭐냐면 2차 함수에 양수 q를 넣었을 때 네. y 값이 0보다 커?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면 2차 함수에 집중을 하셔야 돼. 그리고 뭐보다 크다고 했어 지금? 0보다 크다라고 그랬어요. 자, 함수값이 0보다 크다 그랬죠? 네. 그럼 누구 기준으로 어떻게 돼야 돼? x축 기준으로 위에 있어요. 저거예요. 그죠? 네. x축보다 위에 있냐라는 거예요. 교점이. 네. 그리고 q가 지금 뭐래? q가 지금 y 절편이래요. 맞는데 뭐예요? 부호가 뭐예요? 양수래요. 그럼 x가 현재 양수일 때라는 얘기잖아요. 네.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면 y축도 가야지. 맞아요? 네. 왜? x가 y축 극점으로 오른쪽이면 양수. 양수. 왼쪽이면. 음수예요. 그러면 지금 q는 이 파란 선을 기점으로 오른쪽에 있는 점, 왼쪽에 있는 점. 오른쪽에 있는 점이죠. q가 양수니까. 네. 그러면은 예를 들면 여기가 q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럼 요거를 집어넣었을 때, 얘가 좀 있다고 치면 얘를 집어넣었을 때 이 좌표를 q, fq라고 쓸 수 있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자, 얘는 양수입니까? 무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 양수예요, 무수예요? 양수예요. 양수 맞아요? 네. x축보다 위에 있죠? 네. 그러니까 맞다. 자, 얘는 지금 뭘 물어보고 있는 거냐면 너 좌표 읽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는 거. 네. 이해됐습니까? 네. 어려워요. 이 생각이 어렵다고. 생각보다 좌표가 어려워. 여러분들이 x랑 y를 아직 다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 y좌표가 따로 놀잖아요. x 따로 y 따로, 그죠? 네. 그게 아직은 이게 익숙하지가 않은 거야. 근데 실제로 인간은 원래 변수 두 개를 잘 못해요. 아, 진짜요? 여러분 지금 못하잖아요. 아, 그러군요. 원래 인간이 그래요. 네. 여러분들 y랑 x가 동시에 있는 방정식 풀어본 기억이 많아요? 별로 없어요. 다 y를 소거하거나 x를 소거하거나 풀었죠. 네. 그게 뭔 소리예요? 미지수가 몇 개였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였으면 좋겠네요. 그렇죠. 인간은 원래 미지수 한 개짜리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 이런 건 좌표는 x 따로 움직이고 y 따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네. 이게 섞여 이렇게 움직이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거예요. 네. 범위는 y로 잡은 다음에
해는 뭐로 나와요? x로 구하래요. 이렇게 하니까 머리가 아픈 거야. 범위는 영역을 잡을 때는 y 기준으로 아래에 있냐 위에 있냐로 구별을 하래. 그래놓고 갑자기 영역은 x로 읽으래요. 네. 그러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지. 이해돼요? 네. 뭐야? 이렇게 되는 거지? 네.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한 번에 못 하잖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y가 0보다 큰 걸 색칠해 놓고 네. 그 다음에 관점을 뭐로 바꿔? x로 바꿔. 그러면은 색칠의 영역의 x 범위는 어떤 거지? 하고 읽는 거예요. 네. 동시에는 못하니까. y 따로 먼저 구해놓고 y 따로 y를 먼저 그 조건에 맞게 색칠해 놓고 네. 그 색칠의 범위에 x를 읽어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거 말고는 우리가 못해. 왜? 두 개 동시에 움직이면 머리가 터져. 딜감. 이거 어려워. 니은 어려운 거였어요. 자, 디귿 할게요. 이거 한번 맞네. 음수 넘겨. 음수 넘긴다. 인정? 오케이. 음수를 넘겼어요. 전개하고. 네. 이거 맞지? 해석을 하도록 하죠. 네. 얘는 fx라고 한다고 했지, 내가. 얘를 gx라고 할게요. 네, 맞아요. 누가 위에 있는 거예요? GX. 직선이 위에 있는 거. 자, 그러면은 네. 위에 있냐, 작게 있냐면 뭐부터 그랬어? 뭐부터 그랬어? 뭐 기준으로 좌우에 바뀐다 그랬어. 교점을 기준으로. 교점부터 봐야 돼. 네. 맞아요? 네. 자, 여기 선을 그어봐. fx가 커, gx가 커. gx가 직선이고 fx가 곡선이야. 누가 위에 있어? fx가 위에 있죠? 여기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가 원하는 직선 위에 있는 거잖아. 달라고 아니면 여기 아니요. 그죠? 네. 그럼 여기 선 그어봐요. 직선이 더 위에 있는 거 맞아요? 네. 오, 우리가 원하는 영역은 얘랑 얘 사이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그럼 여기는 뭐예요? x좌표가. 알파. 여기는 다. 여기 아니야. 여기 그거 미친다. 아닌데. 여기. x는 알파. 베타죠? 이 네. 사이니까 x는 알파보다는 큰데 등호가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요. 베타보다는 작거나 작거나 커요. 같다. 이게 해예요. 해라고 말했어요? 말했어요. 맞네요. 이렇게 푸는 겁니다. 네. 확실히 이해가 되고 있는 게 느껴져요. 근데 지금 이해된 거 집에서 복습 안 하면은 다시 휘발돼요. 집에서 바로 하셔야 돼요. 하루하루 이렇게 공부하면 돼요. 알지? 잘하고 있어. 야, 875번이요. 알겠습니다. 그럼 문제는 지금 슬슬 다른 자꾸 표현을 해야 되는데 설명해줘. 아, 그럼 사진을 찍어놓을까요? 다음 시간에 하요? 사진 찍어놓으면 괜찮을 근데 개념이 오늘 딱 저기까지만 할 거예요. 내분적, 외분적까지만 할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하고 내분적, 외분적 공식만 전달하면 돼서 공식 개념은 지금 한 15분이면 충분하니까 15분까지는 진도를 한번 이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네. 지금 문제 풀이가 이해가 잘 되고 계시니까 이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75번을 풀어보자. 야. 자, 가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가지 조건을 우리가 던진 거예요. y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하고 y는요 x축이죠. 네. 얘가 몇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지점.
축과는 아 접하고 그러면 몇 점에서 만나요? 한 점. 그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여기다. 어떻게 0이다가 돼야겠죠? 네. 자, 두 번째 똑같아요. 네, 마이너스 되고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이죠? 네. 얘가 Y는 X 플러스 1하고는 몇 점에서 만나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그럼 연립했을 때 판별식 D가 0보다 커요. 커야 합니다. 이 두 개를 동시 만족하는 K 값은 얼마입니까?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해되셨나? 이제 뭐 어떻게 하면 돼요? 네. 연립부터 합시다. 네. 이해 괜찮아요? 는요. D 쓴다. D1이라고 할게요. 이 친구의 판별식입니다. K제곱 빼기 4AC 얘가 0이다. 그러면은 K제곱 빼기 4K 빼기 12는 0인 거니까 6, 2 빼기여서 K가 6이거나 또는 K는 2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두 가지가 됩니다. 네. 자, 여기 갈게요. 연립할게요. X제곱 플러스 KX 플러스 K 플러스 3은 X 플러스 1을 넘길게요. 네. X제곱 K 빼기 1X 플러스 K 플러스 2는 0이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 친구의 판별식 D를 쓰는 거니까 네. 얘가 어떤 거예요? 0보다 괜찮나요? 맞아요. K제곱 빼기 2K 플러스 1 빼기 4K 빼기 8이 0보다 크다가 되는 거예요. K제곱 빼기 6K 빼기 7이 0보다 큰 거죠? 네. 가자. 이거 쓸 거예요. K를 뭐처럼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될까요? X로요.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금 이거 풀고 우리가 먼저 한번 얘기할게요. 네. K제곱 빼기 6K 빼기 7이 0보다 큰 거니까 인수분해부터 하겠습니다. 7, 1 마이너스여서 K 빼기 7, K 플러스 1이 0보다 큰 거죠. 네. 자, K를 뭐처럼? X처럼. 그러면은 K축하고 Y는 K 빼기 7, K 플러스 1을 그리는 거니까 K축하고 어디서 만납니까? 7. 마이너스 또, 1이. 그렇죠. 마이너스 1하고 7에서 만나고요. 아볼입니까? 위볼입니까? 아래로 블록해요. 아볼입니다. 자, 여기서 얘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러면은 K축보다 위 아래? B. 위. 등호 안 들어가고요. 등호 안 들어가요. 네. 이 범위 읽을 거지. 자, 이 범위는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요. 작다. 여기는 K가 7보다 커요. 크다는데 둘이 동시에 만족하는, 둘 다 되는 거니까 네. 또는 이러고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자, 괜찮아요. 그러면은 이거랑 이거를 동시 만족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저 범위에 들어가는 값 중에 얘네 둘 중에는 누굽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답은 마이너스입니다. 네. K가 마이너스인 거예요. 알겠음? 네. 만약에 나였으면 보기에 6을 넣었을 거예요. 그럼 애들이 혼란한 동안이 되겠죠. 뭐요? 답이 두 개요. 그러죠? 이것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정리해보세요. 이것도 괜찮죠, 문제? 좋은 문제였습니다. 이제 어느 순간 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입에서 그게 나와야 돼요. 선생님, 문제가 다 똑같아요. 라고 말을 하면 보이는 거예요, 문제가. 2차 분식 문제는 다 거기거든요. 자, 일단은 저거 지우지 않고 적다가 지금 저거 할게요. 여기 저 개념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저거 남은 거 좀 더 풀도록 하자. 네. 개념 설명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혹시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시는 분은 월수금 친구들 거 수업이
영상이 안 나왔나? 올라왔거든요? 오늘 올라갈 거거든요? 자, 평면좌표입니다. 평면좌표는 뭘 배우냐면 두 점 사이로 외분점 세 번째 무게중심 이렇게 가요. 네. 오케이? 네. 아, 없긴 해요. 그러면은 그냥 설명은 노트 없으신 분? 노트 있어요? 없어요? 자이언트 공간 있어요 혹시 뒤에? 없어? 노트 없으신 분 크게 던지세요. 갖다 주려고. 저도. 하나, 둘, 이렇게 넣고 그러면은 세 번만 없어요? 예쁘게 없고 비행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뽑아놓으면은 가져가면 되죠. 네. 다섯 개는 있거든요. 다섯 개는 있어. 유명해요. 9개, 4개만 더 보면 잠깐만 눌러놓고 할게요. 또 집에 갈 데 없어요. 유명해 이런 거야. 인쇄하시는 거 제 거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네. 책이 있으니까. 네. 오케이. 꼭 시간이 없을 때 이 친구가 좀 말아놨더라. 얘도 갈 때가 된 거지. 2013년도부터 썼으면은 갈 때가 되긴 했어요. 네. 한 9년 쉬면서 해요. 노트북 계속 쓰면은 재밌었지. 9년여고 썼으면 죽을 때가 된다. 죽을 때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 친구. 안 돼요, 이거 안 돼요. 그러면은 3개만 되겠죠? 잠깐만. 잠깐 전에 문제 없었는데. 일단은 개념 설명. 또 없으신 분? 네. 계시고. 감사합니다. 지훈도 하나만 줄래요? 정석? 그냥 3장 갔을 것 같아. 2장 가서 3장 갔어. 이거 지금. 헷갈렸어요. 내가 발음이 흘렸어. 발음 흘리면 안 되는데. 잘 가요. 여기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자, 두 점 사이 거리는요, 두 가지 버전이 있어. 수직선 위, 좌표
평면 위. 수직선이도 간단해. 얘들아, 수직선이 있어. 여기에 점 P가 있고 점 Q가 있다. 여기가 좌표가 S1이고 S2예요. 네. 여기가 어디 쓰냐면 P의 좌표는 PX1입니다. Q는 QX2입니다. 쓰겠죠. 네. 여기는 순서상이 아닌 이유는요. 좌표가 순서상이 아닌 이유는 네. 수직선은 좌표가 하나밖에 없어서 그래. S축밖에 없잖아. 맞죠? 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뭐냐면 PQ의 성분 길이, 즉 점 P와 Q의 사이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네.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면 된다고 배웠니? X2에서 X1을 빼줘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거리는 항상 성분 길이는 항상 양수니까. 양수니까. 근데요, 만약에 이 그림이 없다라고 하면 현재 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겠죠. 네. 그래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워주는 거예요. 네. 회사는 이게 수직선 위에서의 두 점 사이 거리입니다. 네. 자, 좌표면 위에서는요, 두 점이 있어요. 여기에 A라는 점이 있고, 여기에 B라는 점이라고 해볼게. 그럼 두 점 사이에 거리가 필요한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여러분 요거만 기억해. 고등학교 내내요. 네. 대각선 길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은 피타고라스 말고 배운 적이 없어요. 알겠죠? 맞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무슨 사람을 만들어야 합니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요, 여기 Y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고, 여기 X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네. 자, 이 점의 좌표를 X1, Y1, 이 점을 X2, Y2라고 하죠. 네. 자, 우리는 잘 들어봐. 수직선 위에서의 거리 말고는 거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알겠죠? 네. 피타고라스 이 세 가지만 아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수직선의 거리를 구하기 위해서 이 점에서 X축의 수세마를 내릴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럼 요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같을 거고 네. 이 점의 X좌표랑 이 점의 X좌표가 같겠죠. 네. 여기 X1이었으니까 얘는 X1, 0이었을 거고 네. 여기는 X2, 0이었을 겁니다. 네. 그럼 이 거리는 X2에서 X1을 뺄 건데 만약에 그림이 없었다 그러면 누가 더 큰지 모르니까 절대값을 씌우면 이게 요 직각삼각형의 밑변 길이였겠네. 네. 맞아요? 네. 근데 이 길이는 절대값 X2 빼기 X1이에요. 네. 괜찮아요? 네. 자, 난 이 높이를 구하기 위해서요. 이 A점에서 Y축의 수세마를 내리고 B점에서 Y축의 수세마를 내릴게요. 네. 그럼 이 점의 Y좌표와 이 점의 Y좌표가 같을 거고 네. 이 점의 Y좌표가 이 점의 Y좌표랑 같겠죠. 네. 그럼 여기는 Y1이었을 거고 Y1, 0,Y1 여기는 Y2 0,2였겠죠. 네. 그럼 이 길이는 당연히 큰 거에서 작은 작을 빼면 되는데 이거 우리 그림을 알 때고 모르면 뭘 씌워? 절대값을 씌우면 돼요. 그럼 이 길이는 절대값 Y2 빼기 Y1이 되셨을 거예요. 그죠? 네. 피타고라스를 할 건데 네.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절대값 A의 제곱은 A의 제곱과 동일하다는 사실은 꼭 알아두세요. 알겠죠? 네. 그러면은 A, B의 제곱은요 갑니다. 밑변의 제곱 더하기 높이의 제곱 맞나요? 네. 근데 얘는요 이렇게 쓸 수 있지. 맞아요? 네. 이거 절대값 씌운 거의 제곱은 그냥 제곱이랑 같다네.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구하는 건 AB의 제곱이 아니고 AB가 필요한 거잖아. 그럼 AB는 뿔과 루트 얘를 써주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하나만 물어보자. 유연아. 거리는 항상 뭐라고요? 부호가? 플러스지. 그러면은 뿔과가 맞긴 하지. 수식상으로는.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원하는 건? 그렇지. 끝. 이게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이에요. 네.
지워. 지워? 지우세요? 조금만. 적고 있어봐요. A포인트 좀 오케이. 저 A포인트 없더라고요. 뭐라? A포인트가 있었네. 아, 괜히 나빴다. 분명히 A포인트가 없는데 어떻게 나왔지? 혹시 모르니까 나는 볼게요. 여기 주세요. 넘겨주시고 받으시고 넘겨주시고 또 넘겨주시고. 자, 내외분점으로 가자. 자, 증명 하나. 증명은 개념 설명할 때 많이 했어. 맞아요. 자, 나는 여러분들에게 내외분점에 대한 개념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지. 지금 뭐 저게 아니에요. 자, 크게요. 네. 수직선상에서예요. 네. 내외분점입니다. 네. 여기가 A라는 점이고 B라는 점이라고 하죠. 여기를 네. A라고, 여기를 뭐 X1이라고 하고 X2. X2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선분 AB에 M 대 내분점 P. 자, AB에 M 대 내분점 Q. 네. 자, 말입니다. 자, 이거 구하는 방식은 이렇습니다. 네. 좌표를 A 좌표 써주시고 B 좌표 써주세요. 네. 괜찮음? 네. 자, 내분점은요 비율의 합분에 그 더한 거요 네. 크로스로 곱한 거 더하시면 됩니다. mx2 더하기 nx1 하시면 이게 점 P 좌표고요. 이 점 P 좌표는 뭐냐면 제가 여기 점 P가 있어요. 네. 얘가 이 길이가 n 대 n인 거예요. 어떻게? 그럼 이 점의 좌표가 n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이었다. 라는 얘기입니다. 네. 자, 마찬가지로 이게 수직선에서 말하는 거야 지금. 자, 마찬가지로 좌표를 써주세요. A 좌표, B의 좌표. 외분점은 비율을 빼세요. 네. 얘들아, 양수가 나와야 되는 게 아니야. 얘에서 얘 뺀 순서 그대로 쓰셔야 돼. 임의로 양수가 되게끔 바꾸면 부호가 반대로 나와요. 네. 얘에서 얘 빼는 거야 그냥. A, B로 쓰셨으면. 알겠죠? 네. 자, 그러면은 크로스로 곱해서 빼세요. 네. 순서는 n 순. 오케이? 네. 요 공식을 외우시면 돼요. 무슨 소리냐? 자, 이 Q가 있으면 이게 n 대 n인 거예요. 자, 이 상황은요. 잘 봐요. 이 상황은 m이 큰 거야, n이 큰 거야. M. 얘는 m이 n보다 크잖아요. 네. 그러면은 Q가 B의 오른쪽에 나옵니다. 맞아요. 자, 만약에 여기에 Q가 있다고 봐요. 그럼 얘가 n일 거고 얘가 n이었겠죠. 왜요? n 대 n이라고 그랬으니까. 맞아요? 네. 그럼 얘는 누가 더 큰 거예요? M이 더 커요. 그렇지. m이 n보다 작으면 Q가
A의 왼쪽에 위치합니다. 알겠음? 네. 이상하고 알아두세요. 네. 자, 마지막으로 좌표에서 하고 끝내도록 하죠. 평면에서. 지워? 지워도 돼? 네. 마지막. 좌표 평면에서의 위치입니다. 네. 갑니다. 네. 좌표를 쓰실 겁니다. 아까 전에 여기 X씩 썼었죠? 그래서 네. X는 X끼리 써주시고 Y는 Y끼리 Y끼리 써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X 따로 Y 따로. Y 따로 좌표가 등장하겠죠? 네. 당연하겠지만 P도 좌표 표면에 있는 거니까 X랑 Y가 둘 다 있어야 돼요. 그죠? 네. 갑니다.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 MX2 더하기 NX1. 자, 마찬가지로 얘도 Y 좌표도요. M 플러스 N분의 크로스 MY2 더하기 MY1. 이게 P의 X 좌표. 이게 P의 Y 잡혀요. Y 좌표인 겁니다. 여기가 M 대 N일 때 요점을 P라고 하면 P의 좌표가 M 플러스 N분의 MX2 더하기 NX1 콤마 M 플러스 N분의 MY2 플러스 NY1이 되시는 거예요. 네. 괜찮은가요? 네. 자, 외분점은 아까랑 똑같아요. 두 번만 해주면 되는 거야. 좌표를 쓰세요. X1, X2, Y1, Y2. 자, 외분점은 비율의 차 M 빼기 N분의 얘랑 곱하면 MX2에서 NX1을 빼주면 되고 M 빼기 N분의 얘도 크로스로 하면 되는 거죠? 네. 자, 이 애가 M 대 N이면 M 먼저 N 나중에 쓰는 거야. MY2, NY1을 빼주시면 얘가 Q의 X좌표, 얘가 Q의 Y좌표가 됩니다. M 대 N의 비율이면 이 Q의 좌표가 M 빼기 N분의 MX2 빼기 NX1 M 빼기 N분의 MY2 빼기 NY1 이랬단 얘기죠. 괜찮아요? 네. 이거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경고. 이 방식이 아닌 방식으로 내외분점 문제를 푸시다가 나한테 적발시에 가만두지 않겠어. 저 방식이 내외분점 좌표가 절대로 안 틀리는 방식으로 선생님이 만든 건 아니고 여러 선생님들이 이렇게 풀고 있는 걸 선생님이 약간 콜라보레이션 해가지고 평 만든 거니까 빠박이형을 믿고 쓰세요. 알겠죠? 오늘 수업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